법무부 장관이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저를 보냈어야지. 왜 본인이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갔으면 다 했죠. 아니 왜 그래? 왜? 내가 저쪽 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 검찰을 장악한 정권의 가장 큰 혜택은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구를 넣는 것도 정치 보복도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기득권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들이 가장 큰 혜택이거든요. 아, 마치 양주를 먹었지만 불기소된. 그렇죠. 그 명예훼손을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허위인지 알면서도 고의로 모르고 한 거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 무죄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씨는 갑자기 무혐의 처분을 하는 거야. 그거요. 법률가들이 보면 당연히 기소는 해야 돼요. 기소는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법관들이 제대로 재판하면 무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이제 그때 유시민 작가가 그때 사과했을 때는 자기가 고의로 해서 사과하는 거다 이게 아니었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사과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적이었거든요. 근데 1년 구형을 하는 거죠.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또 더 씌우는 거지.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서 수사권을 갖고 안 놔주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거죠 지금. 네. 이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판검사들이 얼마나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원들을 무시했으면 그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무혐의 처분을 해버려요. 자, 우리가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잖아. 네네. 하고 있는데 네. 취임 후에 해도 되잖아. 그렇죠. 무혐의 처분. 그렇죠.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고 있다는데도 보란듯이 하냐고요. 그러니까 180도 네? 겁도 안 내는 거예요. 진짜 아니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기소하고 수사하고 하면 되니까. 이게 국민의 대표기관을 사법시험 봐서 아니면 로스쿨 출신들 겨우 그 시험 하나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을 그렇게 지금까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못 잡은 거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기관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죠. 지금까지. 검찰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무혐의. 야, 이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우리 건가요? 법무부 장관님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아요?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 당선인 고발 많이 해놨잖아요. 기소만 해도 되는데 취임 전에 기소만 하면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서 형량 나오면 당선 그렇죠. 무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안 하겠죠? 그러면은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할까요? 또 겁먹어갖고 불복 프레임 뭐 이런 거 이런 있으면 시는 상관없습니다. 왜 소환 조사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그걸 너무너무 행사를 안 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법무부 장관 집 앞에 가서 농성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 가서 농성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수사지휘권 행사를 안 하냐고. 우리가 검찰에는 기대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만큼은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그 정도면 법정에 가서 가리라고 해야 돼,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 정황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차고 넘치죠. 동아일보 채널A 거기 그 회사 내에서의 녹취록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 카톡 대화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장인수 기자가 목숨 걸고 취재해갖고.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왜 거기 갔냐고. 지금 시간만 때우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그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저를 보냈어야지. 왜 본인이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갔으면 다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사들은 세게 하면요 말 들어요. 자리 교체를 시켜야죠. 말 안 들으면. 그 자리를 교체를 시켜야죠. 이렇게 힘을 행사해야지 되는데 힘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야. 입법부를 우습게 보죠. 그래서 제가 박범계 장관이 전화번호를 다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이제 모른 척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히려 법사위에서 박범계 장관을 좀 부르면 안 되나요? 아니 어떻게 되냐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야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안 해.
이 많은 거를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해도 되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지휘권하고 그다음에 이 검언유착 이거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되는데. 그리고 김건희 씨 소환 조사 하라고 그렇지. 해야지. 김건희 씨도 빨리 소환 조사. 아니 왜 김혜경 그 양반 거는 다 하고 탈탈 털고 앉아 있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여성 아줌마들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제가 제일 속상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눈에 뻔히 봐서 우리가 권력을 갖고 지금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 그거는요 네.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죄 짓는 거죠. 박범계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이거 빨리 수사하라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 진짜 검토는 해볼게요. 아니 이재명 그 양반 경기도지사 됐을 때 그거 발언 한번 했다고. 그렇죠. 도지사 내내 대법원까지 가서 괴롭혔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왜 그래 왜 내가 저쪽 장 법무부 장관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박광원 법사위원장은 이제 제가 이제 법사위니까 같이 소통을 네. 많이 하는데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고 의지가 강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도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 박병석 의장님은 건네 듣기로는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는 들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반대는 아직까지는 안 하셔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어쨌든간 야당과 협상은 안 될 것이고 강행 처리를 할 협상은 안 가능성이 되겠죠, 애초에. 현재는 굉장히 높은데 그쵸. 그렇게 강행 처리를 한다면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의장의 시간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필요하니까 국회의장도 빨리 상정해서 해라. 뭐 이게 사실은 그 국민들 시각에서나 지지자들 시각에서는 이게 너무 명확한 일정들인데 또 국회 내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의 시각과 언어에서는 그게 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관행 필요 없고 무시하고 가라라고 하고 싶지만 그걸 또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관행과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짜야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렇게 약간 말씀드립니다. 명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네, 박병석 의장도 결단을 할 네. 그런 시간과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 그리고 어떤 행위들이 필요한 것. 대부분 다 찬성하고 대부분 이걸 염원하고 있으니까 이걸 또 끝내면 되게 언론들은 한 과정은 충분히 반대하다가 이거 5월 전에 끝나잖아요? 5월 내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못해요. 네, 6월은 또 5월부터는 또 지방선거의 시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취임식 전에 끝내는 게 완벽한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방선거에 전혀 불리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방선거는 그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총 결집해야 되거든요.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선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네. 지지자들이 투표하고 싶은 상황이 되어야죠. 실제 지금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그 4월 중에 수사기소 분리랑 언론개혁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보이콧하겠다라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염원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서명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오히려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불리하지 않고 더 필요한 개혁 과제다라고 생각되고 사실은 그 어떤 기득권을 개혁함에 있어서는 선거 유무 분리 유분리보다는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지 보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딱 거기에 들어맞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옳은 일은 시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일은 지금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저쪽 뭐 청와대 이전 문제 그냥 속정속결로 하는 거 보세요. 아, 네. 그거에 절반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검수안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위협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 검찰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제 공약과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사실 단순히 검찰권 강화를 넘어서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검찰을 장악한 정권의 가장 큰 혜택은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누구를 넣는 것도 정치 보복도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기득권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들이 가장 큰 혜택이거든요. 마치 양주를 먹었지만 불기소된.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을 위한 포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매우 심플합니다.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돼요. 검찰은 원래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네. 애초부터 태초부터 수사기관이 아닌데 우리 형사소송법 만들었던 1954년에 친일 경찰 때문에 여기가 너무 힘이 세니까 여기를 합법적으로 잠깐 누르자. 그래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잠시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잠시가 지금 70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원래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상화시켜서 기소기관으로만 남겨놓고 수사권을 수사기관에게 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윤 정권에서 수사권, 기사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다 뭐 권한 남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경찰들로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보완 장치를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의 말씀의 근본 출발점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그것은 그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기관을 분리시키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같은 논리면은 그냥 판사한테 수사권까지 다 주고 수사, 기소, 재판 다 그냥 판사한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깔끔하거든요. 그 주장까지 해도 괜찮다라는 논리예요.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법권 분리시켜놓고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국회에게 막강한 입법권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고 권력 분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자가 수사권 기소권을 어차피 한 정부에 다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기관이 분리돼 있으면은 이 기관 간에 서로 견제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검찰은 지금 매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네. 어차피 검사들이 2,000명 조금 넘는 수라서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더하기 언론과 매우 그 밀착해서 언론과 같이 움직이기 네.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변호사가 돼서 정관 예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찰 조직의 눈밖에 나는 일을 검사 당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경찰은 그렇지 않아요. 경찰은 나와도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에서 이 수사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싶으면 들이받을 수도 있고 우리 드라마 보면은 뭐 반장이 뭐 지시하는데 들이받고 막 나가서 혼자 따로 수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영화 베테랑 이런데 소재가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검찰 조직은 그게 쉽지 않은 구조예요. 나와서 변호사 하려면 검찰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경찰은 그게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너무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10만이 넘는 경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그 굉장히 가깝지가 않아요. 네. 언론은 수시로 경찰을 견제하려고 하고 감시하고 그 경찰을 공격하는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경찰은 거기에 허둥지둥하고 잘 대응을 못해요. 근데 검찰은 그렇지 않거든요. 단독을 하나씩 이 언론 저 언론 나눠주기 하기 때문에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길들이는 거죠.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그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 검찰이라서 검찰한테 이 모든 것이 다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쪼개서 나눠 놓으면 아무리 그 권위주의 정부, 윤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한 번에 장악해서 일사불란하게 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